간밤 미국의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경기는 탄탄하다는 강력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요지부동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불과 몇 시간 전 라이브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브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정확한 관점, 앞으로의 계획 모두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뒷공무니를 꽉 막고 장염이 걸려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오늘 영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뒷공무니 틀어막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가올 이 자리가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관점은 적중하고 있고 출근길 필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저는 사실 간밤에 있었던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 예상치에 근접하거나 하회하는 움직임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경기가 탄탄한데 왜 비트코인한테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 긴축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위험 자산이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자산의 가격과 커플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한테는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1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는 단순히 고용 숫자가 아니라 금리 기대감 스위치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금리 기대감에 항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또 실업률 또한 낮게 나왔어요. 여기서 밀어볼 수 있는 게 고용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금리 못 내리겠네, 또 더 올릴 수도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달러 강세, 국채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와 같은 형상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비트코인한테 필요한 거는 이 유동성의 증가인데 유동성이 오히려 축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또 어제 밤에 있었던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줄곧 이 57K에서 60K까지의 자리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일주일 동안 경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바꾸지를 하지 않고 항상 일관된 관점만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까지 확인이 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때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있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에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조성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당 눌림을 잡는 이런 1번 포지션과, 또 2번은 지표의 결과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비트코인한테 단기 악재가 걸리는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이 2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저 코즈부 오늘 장염이 걸린 와중에도 한번 힘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표 발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에 대한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국 상승을 꾸준히 시도해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걸린 위치가 또 공교롭게도 이 일목구름대상 의문이 위치하고 있는 하단부의 저항과 완벽히 일치한 상태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관점은 명확하게 비트코인한테 단기 악재에 가까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술적 분석에 한번 대입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되게 안타까운 게 올릴 자리가 사실 여기였어요.
이 일목구름대, 즉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양운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운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야지 이 이후에도 이 양운구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일목구름대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락할 때는 이 구름대가 얇아진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올라갈 때도 이 일목 구름대와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나가고 저항에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매수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상 봤을 때도 일목구름대의 이 음운구름대가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저점이 이탈한다고 해서 이제 시즌 종료냐? 이게 아닌, 저는 신분 상승, 우리의 계좌를 바뀌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57K에서 60K에 대한 지점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언제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 하락에 비해서 지금의 하락폭을 봤을 때 이 청산의 규모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강한 바닥의 신호에 가까웠고,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유입 또한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즉 시장엔 유동성이 이때까지 메말라 있었지만 적어도 코인 시장에만큼은 다른 자산들에게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흐름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저는 최대한 이번 폴이 저는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을 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7K에서 6K인데, 만약에 57K에서 6K 구간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일봉상 자연스럽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현이 될 겁니다. 저는 보통 관점을 설명드릴 때 일목구름대, 또 RSI 다이버전스, 또 이 빗각 추세선, 또 하모닉 패턴, 엘리어트 파동, 총 10가지의 지표를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ABC 복합 조정까지 포함해서요. 또 이 지지와 저항까지 깔끔하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57K에서 60K 구간 자체가 과거에 2024년에 있었던 축적 구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이때 손절선도 굉장히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52K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을 계획이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과거에 약 2년 동안 있었던 이 비트코인의 암흑기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정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가를 한번 위협하고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이 타겟가 자체를 1차 86K 정도로 목표가를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 지금 상승형 하모니 패턴 중에 하나인 이 사이퍼 패턴이 발현이 됐는데, 이 사이퍼 패턴은 일봉상 이 52K를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손절선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 1파, 즉 추세 전환점으로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계산해 봤을 때 보통 이 사이퍼 패턴은 0.381 지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상 0.381 지점인 86K 부분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립토 시장에 거의 유일한 호재라고 남아있는 이 클래리티 법안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이 미국의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 허용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유 없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노이즈들은 빠르게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점으로 약 57K에서 60K 구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장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저의 관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좌, 또 저의 계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또 물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잘 기다리고 또 인내심 있게 제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는 이때가 오면
이 비트코인만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관심권으로 두고 있던 이더리움, 또 도지, 체인링크, 리플 이런 메이저 종목들도 같이 담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알트코인들을 매집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없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먼미스크의 전형적인 거품 구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이 딱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느끼고 공포감을 끝도 없이 느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좌절 속에서도 전쟁통에 피어난 진짜 이 민들레꽃처럼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회를 잡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급박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가 얼마 남았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딱 며칠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저를 계속 보셨던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기회를 결코 이때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거의 녹화하고 편집하고 뭐 하고 하려면 썸네일 만들고 3시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때보다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모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저의 히든 타점과 또 히든 종목들, 저의 실시간 매매일지 모두를 항상 유튜브보다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했고, 시장이 이렇게 아사리판인 와중에도 정확하게 비트코인 반등 타이밍에 맞춰서 이 업비트 종목이죠,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려서 수익률 16%까지 깔끔하게 현물 종목으로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날에도 한 번 더 손절없이 단기 매매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 나가야 되는지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매매일지를 오픈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 공부방 그냥 뭐 제가 불법적인 요구, 금전적인 요구 절대 안 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여러분들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아니 진짜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공부방 입장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코주부가 또 이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로켓 지표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이 로켓 지표 사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15년 동안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 뒤에 엄청난 성장을 해서 현재 크립토 애널리스트로서 TV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주식시장에서 전국 상위 1%의 수익률을 가진 트레이더로 기록이 되었으며, 바이비트 2025 전세계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코인 투자 대회에서 397등이라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500등 안에 든 사람 얼마 없었을 겁니다. 모두 이게 다 제가 지난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모든 관점들을 이 로켓 지표 하나에 녹여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부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요. 해당 조건들이 모두 부합을 하면 빨리 팔아라, 도망가라, 이런 매도 신호가 뜹니다. 이번에도 제가 딱히 매매를 하지 않고 저의 계좌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96K에서 운석 신호,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 다음에 쭉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만 참고를 했더라도 우리의 시드를 지킬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제 모든 매매일지와 수익 인증들이 그 사실과 근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공부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금전적인 요구, 불법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만명을 달성할 때까지 이 두 개를 공유 받으시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신다면,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통해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 코주부는 이 두 개를 기꺼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가 하나 뜨게 됐는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연락처가 조금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코주부의 공부방까지 여러분들께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마 혼돈의 도가니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크나큰 혼란은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저 코주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에서 공개가 될 거고 곧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가격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초고위험자산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흐름이 바로 나스닥 안에 있는 기술주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비트코인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서 버티는 거랑 여기서 사서 버티는 거랑 기회비용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나스닥의 인덱스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일목구름대 본 거 기억나시죠? 지금 양운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음운구름대가 일봉상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봉상 봤을 때도 제가 이 구름대의 특성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구름대는 캔들과 이격도가 벌어지면 언젠가는 이거를 분명히 터치하러 온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과거에 이 양운구름대와 캔들 간의 이격도가 주봉상 발생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이 모든 자산 중에 일목구름대의 양운구름대를 터치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은 나스닥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1차 저는 지지 레벨로 보고 있는 게 이 24,000포인트 정도예요. 지금이 약 25,000포인트니까 앞으로 더 하방이 열려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주봉 캔들 자체도 저번 주에 이러한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음봉의 몸통 자체가 이 앞에 있는 이러한 매물대들을 다 흡수하는 음봉 캔들이었어요. 즉 매도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은 나스닥 안에 있는 기술주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비트코인 잡아 나갈 때 이번에서만큼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한번 잡아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이더리움,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650달러에서 1750달러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물에 대한 베팅도 동시에 진행할 생각인데, 이 알트코인들을 제가 범위를 좀 크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패닉셀이 쉽게 나오기 쉬운 상황 속에서는 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레버리지를 줄이고 이 변동성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 놓아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리플도 여러분들 결국 제가 강조했던 라인을 이탈하고 쭉쭉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리플도 동일하게 이 저점을 위협할 때 같이 매수를 할 예정인데, 리플 관점은 제가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거든요. 물론 이 로켓 지표의 도움도 굉장히 컸지만 제가 약 2주에서 3주 전에 리플에 대한 관점을 하나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리플도 결국에는 제가 보는 라인이 1.5에서 1.6달러거든요. 저는 이 구간에서 패닉셀이 나오고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형성될 때 강력한 롱 포지션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영상 보셨던 것처럼 결국 리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이탈한 모습이에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이탈하고 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다시 매수를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도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저점을 위협할 때 같이 따라서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때 동시에 저도 리플을 한번 매집해 볼 계획입니다. 자, 지금 업비트도 한번 차트를 보자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곤 있으나 제가 이거 데드캣 바운스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저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 말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크립토 시장은 지금 700만 매가 넘는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산 리밸런싱입니다. 결국 이 알트코인들은 계속 저가를 경신하게 될 거고, 남는 종목들, 즉 메이저 코인들 있잖아요. 뭐 체인링크, 도지코인, 뭐 비트코인은 당연한 거고,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급 종목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악재냐? 아닙니다. 수많은 유동성이 이 700만 개의 종목들에 퍼져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 결국 과거처럼 이 메이저 종목들로 수급 쏠림 형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불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저는 마지막 기회의 자리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기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회들도 이 오늘의 코인스토리 코주부의 고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코주부가 이 단돈 5,000불로 어떻게 10만 불이 넘는 시드를 만들 수 있는지 몸소 검증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0불로 시작한 저의 시드는 이렇게 시장이 아사리판임에도 불구하고 1월 또 한 달이 지난 현재 아직도 수익권에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 코주부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뜰 텐데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가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저 코주부가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러한 관점 공유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란듯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또 다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자맹기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인이 들어올 겁니다. 역사는 반복될 거고, 우리는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